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학 투자자,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요번에 제가 매그니피션트 7을 요번 4월 7일, 9일 급락할 때 사고 또 4월 21일 날 맥점 때 또 다시 사서 요번에 단타로 다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17,500에서는 상방 게임을 그 매그니피션트 7은 하지 않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퀀텀 컴퓨팅 관련된 거, 뉴스케일, 그 SMR 관련된 거, 그리고 특히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미사일, 드론, 방산 관련된 종목을 집중해서 팔란티어를 110불대 팔아 갖고 그 다음에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로 이동해 드리는 전략도 다 이 불타는 중동이라고 제가 제목을 형성해 드렸는데, 이 중동 전쟁이 저는 전쟁이 확산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자 지구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다점령해서 여기에 뭐 트럼프는 휴양단지를 설정할 정도까지의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이란 항구 대폭발은 가까이서 샤드라지아 자이아, 발음도 힘드네요. 여기서 살상 인구가 한 1,500명.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테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란 항구로 가서 선착했던,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핵과 연관된 연료라든지 미사일 연료, 이게 폭발한 겁니다. 이거의 배후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 F-18 슈퍼넷 비행기가 자꾸 격추되거나 떨어집니다. 사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사고보다는 북예멘과 연계된 뭔가 그 노이즈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후티 반군 쪽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 날 사우디를 갑니다. 이거를 사우디는 유가 증산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선물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가 급등하는 걸 막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요게 이제 그 이란과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요게 해안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이거를 아라비아만으로, 그러니까 이란이 구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사우디의 중심으로 아리바바만, 알리바바만, 아라비아만, 이렇게 사우디 중심으로 이 만을 이동시키는, 이게 또 마치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만든 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바레인 정부 때 세웠던 AI 규제를 폐지시킵니다, 트럼프가. 이게 또 중동이 여기에 규제 대상인데, 또 중동한테 AI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거. 그래서 사우디는 유가 증산으로 선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대 때 정책을 다 제거시켜요. 그러면서 사우디한테 선물 주듯이 요 과정이 또 5월 13일 날 여기 사우디를 가면서 뭔가 여기에 어떠한 큰 변수가 형성될 것 같아요. 이때 그 사이에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은 먼저 만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말 방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맨 처음에 푸틴 자기가 만나갖고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이거 바로 종전이 될 거다. 그거 종전됩니까? 오히려 정쟁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우디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이 분이 경질됐습니다. 이 왈츠라고 하는 분, 갖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마이크 왈츠. 이게 저는 그 이분이 네이콘 출신의
이란을 직접 공격하고 타격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인가요? 아삼삼 관계로 서로 이렇게 메일로 시그널 게이트라고 폭로가 됐는데, 이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군사 기밀이 뭔가 예티 방공 공습 관련 메신저에 들어가서 이게 또 논란이 됐는데, 이거 결론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그 바로 자기네들의 군사를 좀 빼고 경비들을 빼면서 이거를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대체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은 사우디가 군주가 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통제를, 이란을 통제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리고 뒤에서 조절만 해줄 생각이고요. 이런 과정을 지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국가 이익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왈츠는 바로 공격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확산되는, 이분을 자르고 이제 중국 우선주의론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왈츠같이 네오콘의 패권, 미국이 중심이 되고 모든 군사적 개입을 해서 국제 경찰이 돼야 된다. 네오콘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우선론자들이 중국 제재를 우선으로 먼저 하자. 여기에는 유명한 분이 거부 전략의 대표된 엘브리지 콜비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요 엘브리지 콜비. 그 다음에 제이드 벤슨, 마르코 루비오. 요 부통령과 그 다음에 국무장관, 요 분들. 그러니까 왈츠 경질되면서 그 업무를 루비오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먼저 제재하자는 인물들이 중국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데 이거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격 앞으로가 시작된다라고 볼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 갖고 우리가 팔란티어 70불에 잘 사드렸죠. 무려 7, 80% 올랐습니다. 110불에 다 팔고 여기 더 가는 거는 남드세요 했는데 10% 이상 더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 6, 70센트에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를 사서 1달러 가갖고 무조건 때려갖고 6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10% 먹는 것보다 이걸 미리 팔아갖고 6, 70센트의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로 가서 5, 60% 수익 내는 게 이게 상대 수익률이거든요. 이 게임을 하고 또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를 팔아갖고 다시 또 변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래갖고 75센트에서 80센트에서 다시 사갖고 다시 또 이제 120전 1.2달러를 돌파하면 다시 때리는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왜? 결론은 중동 사태. 이 중동 왈츠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부터 먼저 규제나 때리고 중국과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 중국 우선주의론자. 이게 5월 10일 날에 하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 만나서에 나오는 데이터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국제적인 매트릭스의 판세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동 쪽에는 여기에다가 군사 방어 시설을 구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 시스템, 이란의 핵을 억제하고 미사일 공격을 구축화시키는 우리나라 사드 같이,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드 1개 대대가 이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그러면 카타르, 아랍의 원전,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사우디가 종주국이 되면서 이란을 통제하는, 그래서 이 아라비아만으로 명칭을 바꿔서 여기에 주도권을 사우디가 주고 수에즈 운하의 주도권도 사우디가 갖고 가는 이런 큰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자 지구는 휴양지 만들어서 여기에서의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시키고, 특히 카타르 LNG. 그래서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 원전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웨이트 이게 또 이제 나중에는 알래스카 LNG로도 확산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미국에는 방산주들,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비상장인 알버마를 사고 싶은데 이게 안두리. 근데 이게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방산주를 이동해 드렸고요. 그래서 페러제이를 팔았다 샀다 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천연가스, LNG, 그 다음에 이게 또 태양광도 건드리고 그 뉴스케일의 원전,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이 중단됐지만 이 부분에서 또 사우디나 동유럽 쪽에서 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매듭이 풀리나 그거를 우리는 뭐 갖고 퍼스트솔라 갖고요. 그래서 퍼스트솔라도 120불 깰 때 사들인 거 140불 때 오면 팔아드리는 그런 박스 전략을 유도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실전에서 잘 이용을 하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이제 우리 그 트럼프 푸스로 인해서 4월 2일 17,700에서 14,000포인트 뺐다가 1, 2, 3로 다 복구했어요. 다 복구했습니다. 트럼프가 죽이고 트럼프가 올린 겁니다. 파월 풋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랠리가 나오느냐 죽었다가 하느냐는 5월 10일에 중국과 만나고 그 다음 5월 13일 날 사우디 5월 28일 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장의 그 AI를 결정하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드라이브의 맥점을 갖고 나스닥은 지금 이제 A, B, C로 그러니까 21선까지 조정하나 볼 거예요. 17,000. 어저께도 17,500에서 트럼프 파워 의장이 발언하자마자 급락했다가 분봉 차트로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에서 17,500을 깼다가 그대로 280포인트 돌려놨습니다. 다른 17,500을 계속 오늘 밤 검증을 해볼 생각. 그래서 18,000은 저항이고 17,500은 1차 지지인데 만약에 17,500이 깨지면요. 500씩 뺄 겁니다. 17,000, 16,500, 16,000. 이렇게 변동성을 뭐 갖고 보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TQQQ는 상방의 레버리지 게임 종목이고요. TQQQ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게 SQQ입니다. TQQQ는 요번에 35불과 40불에서 그리고 요때 43불에 다시 사자. 50불 첫 번째 귀신같이 사드렸어요. 35불 때. 50불 넘을 때 때려드리고 43불에 사서 55불 50과 55불에 다 때려드렸는데 5불을 더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SQQQ 시장이 급락할 때 먹을 수 있는 거를 28불, 27불, 1불 단위로 깔아서 25불까지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불을 돌파할 때 단타로 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스닥이 500씩 깨질 때마다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온큐도 30불과 35불 사이에 매일 1불씩 때리세요. 30불에 20%, 31불, 32불 이렇게 해서 32불 되면 한 5, 60%가 팔리고 34, 5불 되면 다 팔리게끔. 그 다음에 뉴스케일도 일단 20불 넘어가면 일단 파는 전략으로. 그런데 17불에서 20불을 바로 갈지 15불을 깼다 갈지는 나스닥이나 미국의 변동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 갖고 계신 분은 17불을 끊었다, 반 끊었다가 12불과 15불 사이면 다시 껴넣는 트레이딩 감각도 같이 응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테슬라는 이제 100%다 팔아드렸죠. 250을 깨지 않는 한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매수 단가대가 들어왔어요. 190불, 이거 5불 단위로 195, 190, 180, 180. 그러면 20%씩 사놓고 요때는 애플을 사기보다는 우리나라 LG 이노텍이나 BH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졌다 다시 갈 때쯤에 이제 그 나스닥이 조종의 진폭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110불 때 다 때려들었습니다. 지금 10불을 더 가고 있어요. 이거는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요 100불을 근처 오거나 95불 100불 오면 다시 집중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급락을 했습니다. 구글이. 이거는 또 미국의 또 여러 가지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구글 검색보다는 또 챗 GPT 사용량이 더 커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형성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알파벳이죠. 오늘 거의 150불까지. 이거는 이렇게 급락할 때 사도 됩니다. 대신 진폭은 170불과 180불 매도, 140불과 150 사이는 매수하는 박스 전략으로 한 3개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은 나스닥이 뭐 500에서 1000 빠지거나 이러한 매그니피션트가 10에서 20% 급락할 때나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아이온큐, 뉴스케일, 퍼스타솔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또 집중하는 페러제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갖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감각으로 그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러제로 테크놀로지는요, 이번에 오늘 밤에 그러니까 또 70센트, 80센트는 사왔고요. 이번에 다시 1달러 넘어가면 1달러와 1달러 20센트에서 또 때리는 그런 박스 전략을 체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서 단기간에 급등해 갖고 40% 올랐던 플러그 파워는 다시 바닥 70센트에 사서 또 1달러와 1.2달러 사이에서는 또 때리는 마치 그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변동성 전략 같이 그 흐름으로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이 5월, 6월 특히 5월 10일 미중 간의 스위스 협상, 5월 13일 사우디, 5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의 맥점들을 잘 체크하셔서 박스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실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 투자자는 이번에 5위안에서 저장 도박을 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7.5와 8.5 사이에서 집중 매도해드리고 이게 치고 나갈 때 엔비디안 빠지고 딥시크 관련주 올라가고 우리나라 제주 반도체 저가사양 반도체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시소식으로 같이 응용을 해서 실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간 5월달, 6월달, 특히 7월달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 한 번 할 것 같고요. 5월 29일 날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는 이제 다시 약세로 갈 것 같고 일본도 그 사이에 금리 인상 한 번 하나 보겠고 6월과 7월 달에 연준이가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도 금리 인하 그래서 이번에 137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는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갈 거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2500과 2600이냐 2500을 깨면 2400 이렇게 50포인트씩 박스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미국도 500포인트를 18,000, 17,500, 17,000 이렇게 선을 거놓고 변동성 전략 시가상의 종목들은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드론, SMR, 퀀텀 컴퓨팅, 자원 개발 그 다음에 또 사우디와 알래스카, 그린란드
연골고리에 또 모멘텀 플레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수익률 게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